자, 앞선 영상에서 성균관대학교 202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신입학 전형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변동 사항과 주요 일정 그리고 모집 인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이제 보다 세부적인 전형으로 좀 들어가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에서 어떠한 모집 방법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 인원,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총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 내용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들은, 그 성균관대학교 입학정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리테라이디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자료들 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리고 수시 모집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 주요 사항 중에 일단 계열별로 설치 학과들이 이렇게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계열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과들은 우리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그냥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 세부 전공은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컬처 앤 테크놀로지 이런 세부 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융합학부 입학생은 2학년 진급 시에 희망 전공을 이수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중에 희망 전공을 이수할 수 있고 4학년 1학기 말에 교과목 이수 내역을 검토해서 학군의 다른 융합 전공의 수료 조건을 충족했거나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융합 전공으로 제1전공이 변경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융합학부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학사 과정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지원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방식에 대한 요약입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융합형과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형 명칭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모집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 평가 그 학생부 이외에 서류 평가나 뭐 아니면 면접 같은 경우는 없고 학생부 100%만으로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반면 작년에 즉 2024학년도였죠. 2024학년도에 신설되었던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단계 이제 보통 서류 100%, 즉 학생부 100%로 1단계에서 선발을 하고 1단계 선발 인원은 대략 7배수 정도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인원을 1단계에 선발을 하죠. 그래서 이 7배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2단계를 진행하여 1단계 학생부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자, 융합형과 탐구형 과학인재 전형 이 각각의 전형들은 모집 학과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도 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면접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을 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수험생들은 과학인재 전형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고 그 이외에 면접보다는 그냥 학생부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평가의 어떤 우수성이 입증된다라고 자신할 수 있다면 융합형과 탐구형을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전형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 100%, 즉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생부 교과 100%라고 해도 정량평가 100이 아니라 정성평가의 영역이 들어가 있다는 점, 요 점도 좀 참고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대학들 평가 방식과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교과 100이라고 하는 것이 정량평가 100이 아니라 정성평가 20, 그 다음에 정량평가 80 합산으로 계산된다는 점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모집 단위에 따라서 그 차이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특히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 100%로 합격생을 선발하게 되고 논술 전형에도 학과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점 이 점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기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해당하는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어떤 필요로 하는 종목이나 실기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자, 이 실기 실적 전형에서는 스포츠 과학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과들은 모두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정원외로 선발하는 기회균형, 즉 농어촌 특성화, 이웃사랑 등 이런 기회균형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학생부 100% 그리고 필요 서류는 해당 지원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필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없이 학생부 100%로 평가한다는 점, 이 점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시 전형 학생부 및 서류평가 반영 요소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보시는 대로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어떠한 자료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필수 응시 영역 및 최저학력 기준인데 자,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은 수시 전형에서 자, 수능 필수 응시 전형은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자와 논술 전형 지원자에게 필요하겠죠. 왜? 이 전형들은 모두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화작,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지원 모집 단위하고 상관없이 확통, 미적, 기하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어 마찬가지고요.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자, 그 다음에 2025학년도 수능 필수 응시 영역에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좀 바뀐 점이 바로 탐구 영역의 응시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 즉 2024학년도에는 수시 전형이든 정시 전형이든 수능 응시가 필요한 전형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인문 쪽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탐 한 과목을 응시를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했었고 반면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탐 한 과목을 반드시 응시했었어야 되는데 2025학년도에는 이 제한 기준을 모두 다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열 지원과 상관없이 지원 계열과 상관없이 사탐이든 과탐이든 어느 쪽을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다. 즉 인문 쪽 같은 경우를 지원하는 수험생이 과탐 2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도 사탐 2과목을 응시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대학들이 지금 이제 뭐 계열 상관없이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과 상관없이 지금 통합형으로 지금 이제 과목들을 지정하지 않고 특정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응시하는 이런 이제 기회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사탐 과목 응시자들의 비율이 늘어날지 이 부분들은 조금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2024학년도와 비교해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자, 그 부분들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융합공학이나 전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했었던 학과였죠. 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에너지학과. 그 다음에, 지능형,
소프트웨어 학과. 요 학과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모집 인원이 할당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학과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설정이 돼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도 이 세 개 학과가 지금 반영돼 있지 않은 점을 본다면 뭐 모집 단위 자체가 폐지가 된 건지 아니면 하반기 때 최종 확정 요강이 들어오게 될 건지 그 부분들은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게는 기준 자체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자, 이제 뭐 계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자,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자, 즉 5개 영역 과목 중에서 3개 등급 합 6등급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점들은 전년도하고 동일했었습니다. 저는 동일했고, 자, 이 4개 학과를 제한 다수의 학과들 같은 경우에도 국어, 수학, 영어, 그러니까 탐구 한 과목씩을 개별 과목으로 인정해서 총 5개 영역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5개 영역 중 3합 7등급 이내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점도 역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성균관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보통 난이도가 대단히 높은 수학 같은 경우에서 등급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우리 수험생들이 최저 학력 기준 즉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한 전략 과목으로 주로 영어 과목과 절대평가인 영어 과목과 탐구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 학교별에 따라서 다르지만 성균관대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영어하고 탐구가 보통 2개 영역이 아니라 성균관대에선 3개 영역으로 간주가 된다는 점. 영어 하나, 탐구 한 과목 하나, 또 탐구 한 과목 둘, 그래서 총 3개 과목. 거기다가 플러스 올해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계열, 자연계열 상관없이 어떤 과목을 즉 사탐을 응시하든 과탐을 응시하든 지정 과목을 설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탐 정도를 전략 과목으로 선정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입결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계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년도와 비슷한데 선택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었다는 점, 이 점을 꼭 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도 전년도와 뭐 동일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체크한 학과들 같은 경우는 3합 6등급. 자, 5개 영역이죠. 탐구까지 해서 자, 여기 글로벌 계열들도 5개 영역 탐구 2과목에서 3개 영역 5등급을 요구했는데 올해 2025학년도에 좀 변화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성균관대 의예과입니다. 뭐 성균관대 의예과는 우리나라 그 의예과들 중에 메이저 의예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메이저 의예과인 의예과 그 메이저 의대인 성균관대 의예과의 논술 전형 수능 최저 기준이 일단 작년하고 좀 비교했을 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3합 4등급을 요구하는 거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합 4는 전년도와 동일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중요시 봐야 될 거는 자, 위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다른 논술 전형하고 좀 다르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자, 탐구인데 의예과만 특이하게 두 개 과목 평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개 과목 평균. 그래서 총 5개 영역이 아니라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 5등급을 3개 영역 합 4등급을 요구한다는 점, 요게 바로 전년도와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합산 등급이 3합 4등급을 맞춰야 되는 건 맞는데 반영 영역 자체가 전년도와 다르다는 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기억해 주셔야겠죠. 전년도 같은 경우에 성균관대 의예과 논술 전형은 다른 학과들하고 동일하게 탐구를 2개 과목으로 개별적으로 인정을 해서 총 5개 영역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3합 4를 요구했었는데 올해는 탐구 영역은 2개 과목 평균치를 내어서 전년도와 차별화를 두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좀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성균관대 의예과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변화는 분명히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점들을 참고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수시 모집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살펴봤으면 이제 개별적인 전형으로 조금 들어가서 보다 좀 이제 디테일하게 전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부 종합 융합형. 자, 융합형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이전에는 어떤 전형으로 되어 있었냐면 계열 모집 전형이었다. 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421명을 2025학년도에는 모집을 하고 전년도에는 한 426명 정도를 모집했었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자격은 자, 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점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은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인재 전형을 제외한 융합형과 탐구형 전형은 모두 다 학생부 100% 일괄 전형으로만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부 100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정성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진로 역량이라든지 학업 역량이라든지 또는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아주 양질의 기록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학교들도 올해 거의 대부분 다 반영한 부분이긴 하지만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사항 중 학폭 관련 내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제가 볼 때 뭐 불이익 정도가 그냥 단순한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합불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 이 점 꼭 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필수 응시 영역 및 최저 학력 기준 없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필수 응시 영역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 이 점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탐구형 전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집 방법도 동일하고, 대체적으로 모집 방법도 동일하지만 대신 이전에 2024학년도에 학과 모집으로 모집했던 전형 이름이 이제 탐구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융합형보다는 이제 세부적으로 학과별로 모집하는 인원들이 보다 세분화되어서 이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는 점, 그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집 총 인원은 458명이고 전년도 462명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지원 자격은 앞서 살펴봤었던 융합형 전형 지원 자격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뭐 대부분의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하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의예과, 교육학과, 한문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스포츠과학 등은 제외죠. 즉 의예과 그리고 사범대 그리고 스포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괄 전형이 아니라 어떻게 바로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전 연도에도 동일했던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예과나 사범대학 그리고 스포츠 과학과 같은 경우에 자, 1단계 같은 경우는 학생부 100%로 그 학생들을 평가를 해서 대략 3배수 내외의 학생들을 1차에서 선발하게 되는데 의예과만 5배수 내외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1단계 선발 배수 인원이 조금 더 의예과가 많고, 자, 2단계는 1단계에서 선발된 3배수에서 5배수 사이의 인원들을 대상으로 자, 1단계 즉 학생부 성적 70%와 그 다음에 면접 30%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발 방법에 관련된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해당 전형도 융합형 전형과 마찬가지로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과학 인재 전형입니다. 전년도에 이제 신설된 전형이었었는데 125명을 모집합니다. 전년도보다 인원이 조금 감소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자격은 한번 동일하니까 뭐 크게 살펴보고 말고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자, 이 과학인재 전형은 면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 전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학생부 100%로 무려 7배수 내외를 선발하게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탐구형에 적용이 됐었던, 그러니까 면접이 적용이 됐었던 의예과나 사범대 그리고 스포츠 과학과보다 1단계 선발 배수 인원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률이 융합형이나 탐구형보다도 훨씬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이 7배수 내외의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2단계는 동일하게 학생부 70 그리고 면접 30%로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응시 영역 및 최저학력 기준은 역시 동일하게 앞선 학생부 종합 전형들과 동일하게 없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입니다. 자,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당되는 전형들이 있는데 이 전형들의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평가 방식 자체는 학생부 100%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지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되지만 어쨌든 면접 없이 학생부 100% 일괄 전형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자, 그래서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2025년 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재학생들만 이제 졸업 예정자죠. 재학생들만 현역들만 고3 현역들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천 인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추천 인원 기준이 좀 변동이 되었죠. 그래서 고교별 최대 15명까지 추천할 수 있고, 자, 지원 가능하고 불가능한 고등학교가 좀 나눠져 있는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 체육, 방송통신고, 학력인정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종합고의 전문개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합고등학교 안에 인문계나 아니면은 실업반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학교들, 그런 학과들, 전문개반, 그 다음에 해외 수직 고등학교, 그 다음에 학생부 성적차이가 다른 고교, 뭐 요런 학교들은 일단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고가 대략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은 학생부 교과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생부 교과 100이 정량평가 100이 아니라 정량평가 80과 정성평가 20으로 합산을 해서 결론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학교, 지난 한양대학교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 부분을 설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학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 점. 자, 그래서 뭐 고려대뿐만 아니라 한양대, 경희대 이런 학교들이 서울에 있는 상위권 학교들 중에서도 이런 학교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죠. 특히 당장 올해 고3 학생들, 즉 당장 올해 성균관대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고민해야 되지만 앞으로 성균관대를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현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수험생, 이제 예비 수험생들도 이런 측면들을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보다 세부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80% 비중을 가지고 있는 정량평가의 경우에 자, 반영 교과는 어떤 교과들을 반영하냐면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과목 모두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공통과목은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수하는 과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선택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 사이에 선택하는 과목들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 모든 전 과목이 평가 대상으로 들어간다. 대신 학년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활용 지표는 석차 등급을 계산을 하게 되고, 자, 등급별에 따라서 반영 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죠. 정성평가 영역이라고 하는 점. 자,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무엇을
정성평가를 하겠다는 거냐? 우선 교과에 대한 정성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교과 전형 취지에 맞춰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냥 뭐 또 다른 축소판이냐라고 비교를 하신다면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 영역에 대한 측면들을 정성평가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안에 있는 정성평가는 교과 영역에 한정해서 정성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과 영역 한정해서. 자, 그러면 무엇을 평가를 할 것이냐, 어떻게 정성적인 평가를 할 것이냐. 자, 학업 수월성에 대한 측면 하나, 그리고 학업 충실성에 대한 측면 하나. 그래서 각각 10점씩 배정을 해서 총 20점을 합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그 대상이 되는 과목은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진로 선택 및 전문 교과 과목도 포함이 돼서 학업 수월성 뭐죠? 성적의 어떤 내신 등급뿐만이 아니라 그 흐름, 이런 부분들도 보겠다는 얘기죠. 자, 충실성.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게 바로 세특입니다. 교과 세특. 그래서 요 영역들, 즉 성적 등급과 흐름, 그 다음에 세특, 그 다음에 플러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학과 또는 지원 계열과 관련되어 있는 연계 선택 교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자신의 진로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지어서 결론적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겠죠. 물론 성균관대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뭐 계열 모집, 학과 모집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과 전형에서 승부를 보고 싶은 우리 수험생들은 세특 정도까지는 조금 관심 있게, 그리고 선택 과목 정도까지는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고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형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수 응시 영역과 최저학력 기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앞서서 이미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화시켜서 더 설명드리진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우수 전형입니다. 자, 논술 우수 전형은 총 381명을 모집을 합니다. 381명 모집하고, 자, 반영 비율은 논술 100% 일과 전형으로 평가를 합니다. 논술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인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냐 못하냐가 합격, 당락의 아주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지만, 의예과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달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이 되었다. 어떤 부분에서 탐구를 개별 과목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두 과목 평균치로 인정을 해서 4개 영역을 반영한다. 그 중에서 3합 4를 요구한다는 점, 요것만 명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실적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요건 종목이나 실기 과목들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자기 해당 지원학과 지원 계열에 맞추어서 한번 지원 자격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 이제 학생부 종합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총 100명을 모집하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특성화고 전형도 마찬가지고, 이런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성균관대 2025학년도 성균관대 수시 전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모집 방법과 평가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이제 동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성균관대 정시 전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